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파르타식 학원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파르타식 학원 하면 보통은 재수학원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 생활의 통제를 받으며 체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파르타식 학원이 공무원 시험 학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정말 학원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취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학원에서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내가 뭔가 실력을 갖다 더 쌓아서 그 좁은 문을 갖다 통과시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형적인 행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얘기되는 학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의 실력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 학원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제대로 잘 가르쳐주고 쪽집게처럼 뭔가 문제를 갖다 찝어내는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태도에 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갖다 교정하는 것들을 같이 그 병행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오히려 그걸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분이 인권침해다라고 이렇게 고소도 할 법한데, 오히려 그걸 굉장히 만족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인 그러니까요. 타율에 의해서 자기가 규제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처음에 얘기인데요. 학원에 들어갈 때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은 우리 사회에 정말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 굳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공시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서울의 노량진 보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취업문은 좁고, 그래도 공무원 연금 계획 한다 그래도 공무원이 그래도 가장 안정된 직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대하여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경쟁력 워낙 높고 공부를 혼자 하게 되었는데, 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대입 재수생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전념하는데, 성인들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본 것도 많고 워낙 잡생각가 많으니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찾아와서 이거 나 하겠다. 보면은 벌칙들 별게 다 있어요. 뭐 아침에 수업 늦으면은 뭐 손 들고 서 있는 것도 있고. 생각해보세요. 그 27, 8 먹은 그 성인들이 와서 그 앞에서 여기 이렇게 손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보기 안 좋습니까? 근데 본인이 하겠다는 거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성끼리 담배 피다가 걸리면, 2번 걸리면 쫓겨난대요, 학원에서. 대화해도 안 되고. 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게 학원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찾아온다는 거죠. 오히려 통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입 재수생보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너무 절실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자꾸 웃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데, 이게 현대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뭔가를 얻게 된다고 하면, 그런 타율적인 그런 그 성향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규제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갖다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다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인데요. 청년 실업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성일 체벌학원의 규칙입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까 말했듯이 남녀 간의 대화나 흡연을 했을 때는 2번 이상 되면 퇴원해야 되고요. 앉았다 일어서기 100회, 30분간 손 들고 서 있기,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 외에도 휴대폰, 퇴실할 순간까지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를 하지 못해도 앉았다 일어서기 벌을 받고요. 화장실에 다녀오면 그 다녀온 시간만큼 보충 자습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취업률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취업률. 지난달에 2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학원까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업은 이렇게 안 되고 청년 실업은 심각한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네. 회사 지금 명언 언급하지 않겠는데, 저도 이제 취재 시절에 가장 많이 봤던 게 장기 근속자 자녀, 이제 우대 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5년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그런 근속자 자녀가 이 같은 그 회사에 시험을 보러 올 때 이제 보너스 같은 점수를, 우대점을 주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이 제조회사에서 퍼져 있는 지금 고용세습 조항이 나오고 두 번째 조항이 있죠. 아주 저건 익숙한 조항이기도 하고요. 실은 세 번째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부인이나 자녀를 거기에 대한
이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취업을 시켜주는 저런 규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첫 번째 규정 같은 것도 뭐 익숙하기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하나의 노조의 힘 아니겠느냐, 뭐 고용 노조의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업무 외적으로 사망했을 경우나 이럴 경우 자녀들을 채용하는 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신 분들, 2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의 자녀를 뭐 우선 채용하게 돼 있다. 노조의 이제 힘이 세지다 보니까 노조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을 사측에서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 노사 협상에서 이런 제안들을 놓고 뭐 파업을 하고 할 때 이런 것들 끼워 넣으면은 뭐 여러 가지 처리하면서 같이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좁은 문을 어떤 규종 노조의 자제분들이 차지해 버린다고 하면 그런다고 그러면은 취업문은 더 좁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정년 퇴직자의 자제라든지 뭐 이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같은 거는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근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노조를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 제조업체들입니다. 제조업체들에서 일하는 것들을 갖다 그만큼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근속에 어떤 상당하는 그러한 보상으로서 내가 가산점이 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들어갈 만한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족들이 2대, 3대에 걸쳐서 그런 자기 중소기업이라도 그런 기업에서 같이 일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취업문을 줄이는 모습이 노조에 의해서 이겠는가, 이런 부분은 책임을 갖다가 좀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에서 충분히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 풀면서 좀 더 채용에 앞장서 나가고 새로운 그런 영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